x1 바 x 바 그래서 이거네요.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x1 바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n의 mu1의 뭘 따르요? n1의 시그마 1의 제곱 이걸 따르는 거고 x2 바는 n의 mu2의 n2의 시그마 2의 제곱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얘의 분포를 구할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S, X1 바, T, X2 바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떤 평균? 얘 평균이 mu1이고 mu2니까 S mu1 플러스 T mu2 이걸 딴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분산이 들어가니까 S의 제곱에 N1의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에 N2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에서 S가 1이고 T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얘가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갖게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결국에는 그 사실들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타회사 A배에서 생산되는 타이어의 마모 성능을 비교해서 각 회사의 제품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다. N1, N2 이것들을 표본에 각각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표본의 수로 하면 이게 100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A에서 생산되는 표본의 우리가 주행거래 평균을 우리가 XA 바라고 한다면 그거는 42,000이 주어진 거고 표본의 평균 편차를 S1이라고 한다면 그게 36으로 주어진 거고 XB 바는 41,600으로 주어지고 S2는 27로 주어지고 그때 모평균에 대한 모평균의 차에 대한 몇 퍼센트? 신뢰도 95%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신뢰도 95%니까 양쪽의 확률이 0.025씩 돼야 되니까 95%는 우리가 G 2분의 알파랑 해당되는 값이 얼마야 돼? 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양쪽이 0.025가 되니까 얘에 의해서 1.96이 나오겠죠.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원래 되는 이유는 어때? XA 바라고 하는 것 제가 정기분포 mu1의 n분의 시그마 1의 제곱 xb는 n의 mu2의 n분의 n1, n2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a-xb의 얘 분포는 뭐가 있는 거? 정기분포 mu1 mu2 이거에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정기분포를 딴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mu1, mu2에 대해서 뭘 구하면 신뢰 구간을 구하면 원래 어떻게 표현돼? xa 바 마이너스 xb 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에 루트 n1의 시그마 1의 제곱 n2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분산이 시그마 1, 시그마 2의 제곱이라는 이런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 분산을 이용하는 게 다시 표본 편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 시그마 1 대신에 이 표현 대신에 뭘 쓰면 돼? N1의 S1의 제곱 N2의 S2의 제곱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N1, N2가 이제 작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T분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정기분포에 관한 얘기가 있으니까 정기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하는 생각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리고 얘를 구하면은 1.96의 루트 똑같이 100이고 하나는 36의 제곱이고 하나는 27제곱인데 그것들은 9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96의 10분의 이게 곱하기 5요. 곱하기 5니까 4.5라고 표현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게 8.8이라는 거예요. 8.8.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다가 이 XA 또 XB의 차이가 얼마 주어지? 400으로 주어지죠. 400으로. 그러니까 400에 8.81을 더해주니까 그러니까 B는 A가 지금 어떻게? A가 왼쪽 값이니까 400에서 8.81을 빼준 값이 A가 되고 400에 8.81을 더해준 408.82에 해당되는 게 B가 되는 거고 A는 바로 계산하면 391.1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3차원 유클 공간 RC에서 정치 곡선 알파의 단위 중복선 벡터를 엔트리를 했을 때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먼저
알파 프라임의 크기를 보니까 뭐가 돼요? 3루트 2예요. 다시 하면 1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알파가 뭐예요?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단위 주법선 벡터에서 n과 n 프라임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n이 주어져 있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알파 프라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알파 프라임으로부터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알파 프라임의 크기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단위 접선 벡터인 t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n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t와 n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b를 구할 수 있겠죠. 또 하나 n 프라임은 우리가 프렌의 공식을 적용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곡선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카파 v의 t에 타우 v의 n 이렇게 주어지겠죠. v가 뭘로 줬을 때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줬을 때. 그죠? 다시 하면 여기 주어지는 사실에 의해서 3루트 2에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우 b 이런 식의 관계를 만족하겠네요. 그죠? 먼저 t는 뭐가 돼요? 알파 프라임의 크기 분의 1의 알파 프라임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나오는 벡터가 루트 2분의 1에 1, 0,1 이렇게 주어질 테고 n은 지금 보면 0,1,0으로 주어져 있어요. b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t와 n의 외적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외적을 구하면 루트 2분의 1에 먼저 여기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가운데 성분은 0이 될 테고 이 성분은 1 나오죠. 그래서 b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카파와 타우를 구하는 거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어떻게 되지? n 프라임과 t를 내적하면 나오는 결론이 마이너스 3루트 2에 카파에 t를 내적한 거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근데 n 프라임과 t의 내적 n 프라임이 저기 있듯이 마이너스 2,0,0이고 t가 예를 주어진 거니까 내적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카파의 값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 비슷하게 n 프라임과 b를 내적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3루트 2의 타우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실제 n 프라임과 이 p 얘를 내적하면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n 프라임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거랑 내적하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타우도 어떻게 돼요? 3분의 1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카파와 타우는 각각 3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죠. fx는 뭐 나와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죠. 특성다항식의 근이 3이에요. 3인데 중근을 갖죠. 중근을 가는 거니까 a,n은 뭐하고 3의 n제곱과 3이 중근이기 때문에 n3의 n제곱 이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3이 3중근이다. 3중근이면 n의 제곱에 3의 n제곱 이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뭐가? an이. 근데 2중근이니까 이렇게 1차 결합이니까 적당한 상수배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왔듯이 뭐를 초기 조건을 이용하면 s는 1, t는 2가 돼서 2n에 3n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n이 모여서 있을 때 0보다 크나 됐을 때. 또한 이게 일반항을 하니까 이거를 직접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얘를 계산해보면 나오는 게 뭐된다? 3의 단순히 계산이니까요. 2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니까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13,12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n은 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복도가 2 이상인 해를 갖는 경우에 일반항의 형태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만 알면 그 다음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의미 아닌 고유치를 갖고 실수를 성분하는 3차 대칭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성분하는 3차 대칭행렬의 특징은 뭐가 된다는 거? 대각화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죠. 직교 대각화. 그렇죠? 그리고 고유치들이 항상 어떻게 실수들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의 고유치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게 물론 저 중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뭐가 돼야 돼? 같은 게 있더라도 그것들의 고유 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대수 중복도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대각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C에 대해서. 근데
C의 제곱은 A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얘가 A의 고유치가 되는 거죠. 고유치.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고유 공간이 뭐 D알파, D베타, D감마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당연히 D알파는 어떻게 돼요? D알파는 이거의 고유치를 2라고 했을 때 2알파의 제곱과 같고 또 D베타는 뭐 2베타의 제곱과 같고 D감마는 2감마의 제곱하고 이런 것들이 같아지는 거죠. 그죠? 고유치의 성질이잖아요. 알파가 C의 고유치이면 그리고 고유 벡터가 고유 공간이 이거면 얘는 알파의 제곱에 고유 공간도 되고 알파의 제곱은 A의 고유치가 된다는 거. 근데 알파에 대해서 지금 고유치가 A의 고유치가 뭐 나왔어요? 114가 나왔어요. 114.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는 두 개는 1이 돼야 될 테고 나머지 하나는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저것들을 제곱하면 4가 나오는 거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가능하지만 의미 아닌 고유치를 갖다 쓰니까 0보다 큰 나타니까 1, 1, 2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 T의 고유치가 이거라는 거. 그러면 저 1에 대응하는 T의 고유치를 얘라고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게? 당연히 2원인 것 같아야 될 테고 D2하고 여기는 2포하고 같아져야겠죠. 그죠? 그래야 대각화 가능하다는 건 분명 사실이죠. 얘 고유공간 차원이 2고 얘는 고유공간 차원이 1이니까. 그러면 행렬 C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뭘 고유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구해서 P 인버스 CP 이렇게 해주면 1, 1,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C를 구하는 거는 P 1, 1, 2 P의 인버스 이렇게 구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P를 그냥 구하게 되면 P의 인버스를 또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았다는 게 대칭렬이니까 분명히 쟤네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P의 인버스가 뭐가 되도록 하는 P의 전치정렬이 되도록 하는 다시 한번 고유 벡터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정규 직교 기절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자는 얘기예요. 저 D2는 1,1,1에 대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정규화 시키면 어떻게 있어요? 루트 3분의 1에 1, 1, 1 이렇게 되면 되고 B1은 하나는 우선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0이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x를 1, y를 마이너스 1로 두면 0 되겠죠. 여기는 0. 크기가 루트 2니까 이렇게 써지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뭘로 잡아야 얘네들이 정규 직교 기절이 되냐. 당연히 얘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니까 이 두 개의 외적을 잡아내면 된다는 게 외적.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나오는 게 루트 6분의 1에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내면 이 세 개가 크기가 1이고 뭐냐는 이게 서로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를 뭐로 두면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0 여기는 루트 6분의 1에 루트 6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 여기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두면 뭐를 P의 인버스를 구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P의 인버스가 저거의 전체행렬 루트 2분의 1에 루트 6분의 1에 루트 3분의 1 이게 될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 루트 3분의 1 여기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 여기는 0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P 인버스가 P 인버스가 뭐 되니까 P의 전체행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이 P와 P의 역행렬 얘를 구하면 C가 거기 나왔듯이 3분의 1에 4,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A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C를 제곱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